발효된 지 사흘 만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겠다고 했고, 미국은 오히려 미국이 통행료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종전 합의에 따른 실무회담을 엽니다. 하지만 회담의 출발점은 핵 문제가 아니라 발효 사흘 만에 흔들린 종전양해각서 MOU의 이행 여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MOU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지 못한다며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한 무료 통항을 장담했지만 합의문은 60일 한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이 60일 이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통행료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스위스 회담의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입니다. 이란은 이번 회담이 본 협상 개시가 아니라 미국의 MOU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과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도 전에 레바논 휴전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가 먼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결국 종전 합의가 전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호르무즈 통제권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또 다른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협상에 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저는 그동안 이 전쟁이 꼬였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왠지 둘 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도 끝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번 미국에 있는 트럼프 정권하고 이스라엘 정권이란 얽혀설켜 있는 관계들이었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이란이란 협상에다가 보냈던 자기 맞사위 쿠시너는 이스라엘에서 불법 정착전이랑 관련된 재단들에다가 엄청나게 후원을 했던 분이에요. 뭐 그렇게 나머지 스티브 위트코프도 또 유태인 분이시고, 그래서 왠지 이 4년 동안 이스라엘이 원하는 중동 정책이 백악관에서 그냥 프리패스 될 거라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해보고 전쟁 과정에서 유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미국 안에 있었던 이제 생자본주의 라인, 벤스 부통령 뒤에서 자기 배거리를 구성했던 이 라인은 여기에다가 반발했는데, 저는 이 반발도 어디까지 반발이지 끝까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들렸나요? 저는 이 라인이 이 시온주의 기독교 라인을 이겨낼 거라는 예상을 못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뭐니는 그 어느 종교 신념보다도 미국에서 강력했다는 거 증명됐어요. 부통령 웬스 중심으로 됐던 친자본주의 세력이 기독교 시온주의 세력을 좀 누르고 결국 이렇게 협상이 맺어졌는데요.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아직도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연립 정부이거든요. 트럼프라는 대통령 밑에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MOU 내용이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했냐면, 우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데 감사해야지, 뭐 이런 니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대한 반박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 마이크 하커비가 반박을 했어요. 우리 트럼프 각하께서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있으니까 오늘날에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기 세력 안에서 여기에다가 반발이 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말씀들도 보시면 몇 명분이 이거 뭐야, 우리를 죽이고 싶은 테러리스트들한테 우리는 돈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반발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그 친자본주의 세력,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백인 애국 보수 세력, 이분들은 이 전쟁 우리 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했어, 빨리빨리 마무리하자, 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라인 안에서도 이 MOU를 엄청나게 환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MOU를 통해서 이란이 많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
전쟁 이전이랑 비교하면 이란이 가지고 간 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20 몇 조는 이미 이란 돈이었어요. 그리고 옥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한테 준 돈이 없어요. 어차피 그 돈들이 다 이란 돈이었고 우리가 해소한 상황이었는데 돌려준 거예요. 이란의 돈을 이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말이 맞아요. 원래 이란 돈이었는데 묶어져 있었어요. 이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넘어가서 지금 이란의 이 역봉쇄 때문에 매일매일 석유 판매로부터 손실이 최소 1,000억 원이었거든요. 최소. 많으면 2,000억 원인데 100일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미 이 역봉쇄 때문에 날린 돈이 한 10조, 20조 정도 됐다고 평론가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역봉쇄 때문에 무역 상실이지.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 1,500발로 때렸잖아요. 그 전투기를 몰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미사일로. 그때 수많은 공장들, 학교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인프라, 군사시설들 다 폭격으로 맞았는데 거길로부터 나온 손실에 대한 계산으로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란의 경제적 숫자하고 이번 계기로 가지고 오는 이 경제적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란이 원성 복귀 될라나 말라나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란 안에서도 사실은 극우 세력이 여기에다가 반발이 있었고 이제 무시타바 하만의 성명사가 나오니까 그 사람도 이제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란도 다 100% 합의문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압도적인 가반수가 너무 좋아 우리는 승리했다 뭐 이런 기분이긴 한데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오케이 뭐 60일 동안 돈을 안 받을 건데 60일 이후에는 돈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란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하나의 수수께끼예요. 지금 이 MOU는 정전으로 가기 전에 휴전 기간을 관리하는 MOU잖아요. 근데 정전 합의문이 안 나오면 휴전 기간의 이 MOU가 뭐 그리고 중간에 전쟁도 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란한테 뭐 공격을 안 하거나 그리고 그 합의문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 이란이 단독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번에 이 합의문을 14개의 조항을 이란이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의 손으로 이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모든 배들이 공짜로 지나간다는 거를 포함한 이 14개의 조항이 연장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연장된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장이 되니까 이 분위기가 유지되는 이 기간 동안 이란이 미국이랑 전쟁할 거라는 거를 감당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남았다. 그러면 이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 제재도 안 받고 은행들은 마음껏 이렇게 거래하고 그리고 예전에 석유를 중국에다가 홀값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괜찮은 가격으로 딴 나라들한테 팔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1년에 받을 돈을 계산해가지고 그 돈에다가 집착을 해서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이득을 포기하려나? 수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이 뭐냐면 오케이 법적으로는 그 합의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란이 앞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합의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생각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돈을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평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알파고 너의 생각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원래 19일 날 사인하려고 하다가 18일 날로 끌어당겼잖아요. 딱 이렇게 보란 듯이 우리 나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을 때렸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하고 이란이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19일 날 스위스에서 부통령 사절단하고 이란 사절단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레바논 때문에 또 연기됐어요. 이 레바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이 이 MOU가
파기되기 위해서는 노력할 거라는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논평들이 있는데 이 노력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실시될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바뀔 이 정치 균형을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지. 일단은 저도 지켜봅시다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앞에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거기에 맞게끔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잠정적으로 끝났죠. 예. 미국이 이제 7월 4일 날, 그러니까는 이제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를 준비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날이라는 2월 28일 날 폭사했던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메네이 장례식과 미국 독립기념일을 같이 한다. 이것도 정말 상징적인 것 같던데. 아무튼 하메네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니까 아 전쟁이 이제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잠정적이라는데 이게 휴전입니까? 종전입니까 이게? 종전은 아니죠. 종전은 아니다. 휴전이고 네.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평화의 기초. 네. 이게 평화협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엄격히 말해서 협정도 아니에요. 조약도 아니에요. 그냥 MOU다. MOU예요. MOU. 예. 근데 이제 MOU지만 예. 양국의 이제 대통령이 서명한 MOU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와 MOU와 좀 급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급이 다른 MOU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간에도 서로 간에 이 대통령들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으니까요. 예. 이 조항들을 한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보시면은 금방 예. 이해되실 거라 봐요. 예. 근데 그 하나씩 조항을 보기 전에요. 네. 그 준비된 영상을 하나 좀 틀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ما اتفاقا میخوایم بگیم جنگ رو باید به حوزه‌ای بکشونیم نمیگیم که میتونه پیروزش کنه یعنی بگیم 100%. ولی میگیم جنگ باید به حوزه‌ای کشیده بشه که ما بتونیم عملکرد متقابل رو انجام بدیم. یعنی اگر که دشمن صرفا میخواد از قدرت هواییش استفاده کنه اینجا توانایی دشمنان منطقه آمریکا برای پاسخ به این قدرت هوایی محدوده. اما اگر جنگ از هوا به دریا و زمین کشیده بشه امکان درگیری با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به خوبی میسره و امکان پیروزی هم واقعا وجود داره. این شکل از جنگ رو که ما جنگ با آمریکا رو به حوزه توانایی خودمون منتقل کنیم و به حوزه نقاط ضعف آمریکا این امکانه. 이건 누군가가 보니까는 미국과 전쟁이 만약에 앞으로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영상입니까? 지금 암살 당했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IRGC 그 악명 높은 IRGC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예. IRGC 그 고위 장교들이겠죠. 당연히 장교들 앞에 놓고 뭐랄까 전략회의인가요?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적 영상입니까? 정확하게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참 전에 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예. 그렇지만 어쨌든 21세기 들어와서 예. 만들어진 영상이고 그다음에 저걸 보시면은 이란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봤는지 알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영상이죠. 그야말로 이란 내부에 그 IRGC 내부에 그것도 특히 예. 그 고위 장교들을 네. 데리고 했던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이 대응을 할 건지 그 전략 강연을 하는 자리죠. 근데 사실 저기도 이제 나오지만 이렇게 미국이 쳐들어오더라도 끌어들이기만 하면 우리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 항복한 거 아니냐 미국이 할 정도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한 분들이 많아요. 간략히 우선 조금 브리핑을 드리면은 예. 결국은 이란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우리가 저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비대칭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미국의 압도적인 공중력 우위라든가 해군력 우위에 대항해서 이란이 어떻게 싸울 거냐를 IRGC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들이 지금 강연하고 또 듣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은 단기 속전, 단기 공중전 개념이었잖아요. 반면에
철저하게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역 전쟁, 확전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약점이 미국은 압도적인 공중력을 바탕에 우위에 기반해서 공습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소모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 어떤 작전 개념에서 사실은 이란이 승리하게 된 동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간략한 평가를 내린다면은 이란이 이번 이 전체 판에서 예.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는 예. 이건 이란이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MOU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이긴 전쟁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예. 그 제 1조를 보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맺은 MOU에 보면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으로 이 전쟁을 종료한다 이런 내용을 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기 사용하지 말고 레바논에 대한 이제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2조에 보면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내정 간섭도 안 되고 예. 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체제 전복시키겠다고 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레바논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계속 공격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있고 예. 그럼 이건 뭐 MOU 맺고 서로 사인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1조에서 이제 모든 네. 레바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식이 제1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란이 처음부터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일관되게 일관되게 요구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예. 제1조에 관철이 된 거고 지금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는 거기 이 협정에 이 조약이 아니라 이 MOU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내부의 근 70%가 전쟁의 계속을 또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곧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에 놓은 정치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끌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 MOU 자체만 놓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란이 끝까지 예. 레바논 전쟁 종식을 끌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할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부터 벌써 이거는 이란의 입장이 관철된 거라 봐야 돼요. 관철된다고 봐야겠다. 예. 다만 관철은 되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쉽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조금 길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예. 미국 없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과 싸울 수 있냐? 그다음에 미국 없이 과연 이 레바논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그다음에 하마스와도 동시에 그다음에 또 밑에 가면 후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라크에 있는 PMF도 있어요. 예. 하고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도 잘 알고 이스라엘도 잘 아는 거죠. 말건대 이걸 뻔히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한다면 그거는 미국이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이 방정식이 금방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이중 플레이 할 겁니다. 아이고, 앞에서는 그러면 서로 다 전쟁 끝내서 해놓고는 뒤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요? 아니, 정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예산 지원 안 해주고 미국이 무기 지원 안 해주면 뭐로 싸웁니까? 야. 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좀 비겁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MOU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1조부터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전망이 그러면서 첫 1조부터 약간 좀 어둡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켜지겠는가에 대해서. 예. 이 제4조 5조를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얘기가 나와요. 예, 호르무즈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시작해서 30일 이내 완전히 종료한다. 예. 그리고 최종 합의되면 30일 이내 이란 근처에서 이제 미군은 철수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란이 사실 자국 국영 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버전들이 이 MOU 버전들이 예.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 공개한 버전이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사우디 언론이 공개한 버전이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버전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있고. 뉴욕 타임즈가 또 공개한 버전이 있고. 예. 이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뒤에 미군 철수 조항이 방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뉴욕 타임즈 버전에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란 쪽 버전을 보면은 이제 30일 그 기한 동안에 60일이죠. 정확하게는. 그 차지. 그러니까 이 왕래하는 선박, 상선이죠. 예. 군함은 빼고, 예. 군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선에 한해서 유조선 포함해서 그 일반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약 60일 동안은 노차지예요. 통항료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 이후에는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네. 톨비는 안 받고 나중에 60일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통행료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한 MOU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돈 가지고 재건에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걸프 페르시아만 국가 연안 6개국인가요? 그쪽 국가들끼리 해결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가 예를 들어 아시아하고 유럽 아닙니까? 예. 중국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특히, 트럼프가 이미 아예 호명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 일본, 한국이 한국까지. 나중에 그 재건기금 같은 경우도 니들이 좀 내고, 그 다음에 영내에 있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 좀 내고, 그 다음에 이거 통행료 이건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아니, 통행하고 재건기금이 좀 달리 전 보는 게, 재건기금은 좀 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면서 그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들어가니까. 예. 예, 그건 뭐 사실 투자라는 개념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통행료는 이거 한번 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 우리가 70% 이상의 그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그 지나가는 곳인데 그 통행료는 연료세에서 계속 내야 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앞으로 계속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통행료가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수수료죠. 수수료 수수료를 내는 거죠. 이름이야 뭘로 바꾸는가? 톨비가 아니라 피를 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 유사 사례로서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에 예. 아니 내고 다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일정 환경세 그다음에 뭐 관리 유지비 이런 걸 내고 있지 않냐.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이상한 건 아닌데. 그리고 특히 이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는 그러네요. 이란의 이 해협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무해 통항입니다. 무해 무슨 말이냐면은 군함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일관되게 이란은 군함은 안 된다는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서방에서는 항행의 자유란 이름으로 사실은 군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죠. 군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레인의 그 육함대 기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거는 용납을 안 하겠다. 이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건 자기들의 영예이기 때문에. 영예보다. 야,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쟁하기 이전에는 네. 호르무즈 해협 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괜히 이거 전쟁하고 나서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제 미국 군함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정말 미국이 졌다는 말 저절로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란 쪽 계산으로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뭐 배럴당 얼마씩 받게 될 경우에는 1년에 세수가 한 7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이란 쪽 주장입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번 물질적 피해가 2,7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2,700억 수수료 받아봐야 예. 2,700억 달러 메꿀려면 한참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거는 계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그렇다는 주장은.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전쟁에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명분이 핵 문제였잖아요. 네. 그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보니까 또 6조부터 8조까지 있던데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뭐 다 설명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 들고 만들어 놓은 농축해 놓은 것들 예. 그 농축 우라늄들을 해외로 바깥으로 빼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용 못 할 겁니다. 수용을 안 한 거죠. 예. 그거는 수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예. 지금 14개 조항인데 그중에 5번, 10번, 11번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해협에 대한 거 수수료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저기 뭐 재건 기금이라든지 그 이란에 유리한 것들이죠. 네. 근데 반면에 6, 7, 8조는 이제 핵 문제. 핵에 네. 관련된 거고 거기에 이제 핵 문제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네.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것도 완전히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재건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 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구조예요. 하나는 비교적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이제 6조, 7조, 8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60일 동안 협상을 해서 협상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단계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MOU입니다. 그 지금 요 MOU가 그러니까 핵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이전에라도 그 동안에 묶어놨던 돈들 동결 자금, 예. 네, 동결 자금은 이제 풀어주는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야, 그거만 풀려도 240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커넥션 아니에요. 큰 실은 돈은 아니고 그중 예를 들어 한 240억 달러가 지금 이야기되는데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중에 절반은 언제든지 이란이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 왜 그러냐? 그 원래 이란 돈이잖아. 원래 이란 돈을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것도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진짜 이란이 수출하고 석유 수출하고 받은 돈이잖아요. 그중에 네. 일부가 또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한국에 또 관계가 또 이상해진. 예. 그중에 또 지금 그 돈은 지금 카타르에 가 있죠. 지금. 예, 저희는 보냈는데 지금 은행에 네.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거 안 보내주고 있는 거지 이란한테.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란 입장에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장사 대금인데 예.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벌써 지금 쌓여가지고. 얼마입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동결 자금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그 금액의 크기도 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 최대 1,000억 달러 규모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된 금액은 240억 정도 억 달러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나머지 다 어디 갔냐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군요. 예. 근데 그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을 한다. 그것도 이제 미국이 직접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재건은 그렇죠. 그 옆에 여러 나라들이 거기 파트너 영내 국가들하고 한국, 일본, 유럽이 내라는 이야기. 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뭡니까? 핵 문제의 합의에 따라서인가요? 아니면 일단 합이 연동돼 있는 거죠. 그것도 연동돼 있고요. 그렇죠. 이건 연동돼 있는 거고 예. 나머지 앞에 1단계는 즉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된 자금이 어떻게 60일 동안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문제죠. 야, 그럼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핵 협상 이제 지리하다면 지리하게 진행될 건데. 그렇죠. 이게 60일 기한인데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 해서 그게 마냥 길어지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3천억 달러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말풍선으로 끝나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재와 동결자금 빼고 제재하고 재건기금이 예. 핵 협상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제재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풀어주고 싶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유엔 제재고 지금 예. 미국 제재, 그러니까 미국 제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제재가 있는 거고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의회가 풀어야 돼요. 미국 의회가 또 근데 풀어줘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 INARA 이 나라 법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우리나라 이 나라 법 읽으면 예. 그게 뭐냐면은 이란 핵 활동 심사법입니다. 그걸 의회가 리뷰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 지금 분위기로는 안 해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예. 이게 협정이 굉장히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예.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게요. 분명히 이란이 이긴 그 결과물인데 예. 실제로 제재와 재건기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제재 같은 경우도 미 의회가 비토해버리면 못합니다.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안이죠. 예. 그래서 이란이 처음부터 이 합의를 미 의회가 승인한 조약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안 된 거죠. 안 됐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재건기금 3천억 달러만 하더라도 이것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3천억 달러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뭐냐면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전쟁 때 우리가 너희들이 폭격을 해서 얻어맞아서 이번 물질적 피해라는 거예요. 그게 2,700억 달러입니다. 아, 그 돈을 물어달라는 이야기. 물어달라.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전쟁 배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쟁 배상금 개념을 우리가 국제정치 사에서 보면 패전국들이 패전국이 내는 내는 거예요. 거니까. 실은 패전국인 미국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금액을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설 바꿔가지고 예. 재건 기금이라 부르고 예. 그 기금을 내는 주체는 거기에 있는 영내 국가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이 내라는 거죠. 배상금을 내는데 왜 우리가 보고 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예. 자세히 우리 공론화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물론 이 60일 동안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그 기름값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고공행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금 이미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따로 또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아마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우리 투자다.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재건기금 내라고 하는데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차피 지금 미 동맹으로 돼 있는 조건에서 네. 거부하기 힘들다면, 그 또 건설회사들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기라도 하겠네라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린 그렇지만 건데. 예. 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상인들이 뭐 보통 단수들이 아니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설설 내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아까 그 경제 보상으로 있었던 그 동결 자금 푸는 거, 예. 이 동결 자금은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협상의 진행과 상관없이 이건 일단 이제 먼저 풀어주는 것으로 잘 된 건가요? 일정 부분은 먼저 풀어주는 거죠. 동결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 돈 쓰는 것을 갖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동결 자금 말이 동결 자금이지 이건 이란 돈이에요. 이런 돈을 지 돈 자기 쓰는 걸 가지고 이제 일정 그러니까 풀어준다. 마치 미국 돈처럼 우리 조금 선심 쓰듯이 야금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핵무기 개발해서 참 이게 우스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번에 보면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는 걸 재확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근데 문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이란은 저는 2015년도에 오바마랑 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 JCPOA라는 예. 걸 갖다 사실 이미 약속하면서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구가 reaffirm 예. 재확인이죠. 예. 확인이 아니라 재확인인데 재확인한다. 이게 원래는 이란이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2003년부터 예. 그 코란에 대한 유권해석 파트와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는 이슬람 교리상 만들 수 없다는 게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었고 거기 이후에 지금 20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를 reaffirm 재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우리 자기들의 어떤 엄청난 성과라고 예.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보다는 더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더 나은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니, 더 된 게 유일하게 미국이 얻어냈다고 이번 협상에서 따냈다고 볼 수 있는 게 리어펌 재확인. 그 말고 뭐가 있냐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오바마가 맺었던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쭉 더 좀 진행시켰으면은 지금까지 많이 진행됐을 건데 괜히 다 엎어버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60일 동안에 오바마와 체결했던 JCPOA보다 뭔가 나은 조항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이번 이 MOU를 보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뭐냐, 레버리지가.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했지 않습니까? 뭐, 제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결 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공습이죠. 네.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 한 안 거고. 하겠다 했고.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지렛대들을 이미 도구들을 포기하고,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입장이 어려워졌나 하는 거죠. 아유, 전쟁은 끝났는데 저는 이번 양해각서를 보면서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옛날 과거 육자회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2005년도에 말입니다. 9.19 공동성명에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 평화체제, 에너지 지원, 행동원칙 다 담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이행 단계 접어들어서는 그냥 완전히 뭐 금융 제재하고 검증 문제 앞세우고 하면서 다 깨져버렸고, 또 2007년도에 와서는 행동 일정표로 나왔지만 다시 또 검증 범위 뭐 문구에서 제재 해제 조건 막 이렇게 시간 끌다가 육자회담 완전히 파탄 나버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 문구와 후속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깨졌던 그게 떠올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종 MOU는 어떻게 될 거냐?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의 그런 태도를 놓고 하는 그 새로운 관용어가, 단어가 생긴 게 미국은 agreement incapable. 그러니까 예. 합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 예, 합의 이행하지 이야기죠. 않는 나라. 그러니까 합의를 해봐야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안 지키는 나라. 그러면은 이번 합의라고 다를 거냐?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은 이번은 전쟁의 결과잖아요. 전쟁의 결과 예.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 서로 이뻐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이란이 이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어떤 수단들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 외교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한 걸고 더 이상 이란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어떤 힘이라 할까요? 그게 그 부분에 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을 이제 최종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룬 MOU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쉽게 또 깨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보시는군요. 또 쉽게 지키지도 않을 거라는 게 예. 미국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깰 수도 없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깰 수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해협 문제는 어쨌든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레버리지, 지렛대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란이 원하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핵은 어떻게 될 건지 글쎄요. 아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처럼 표류하게 될 거예요. 드리프트라 그러나요? 네. 이리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육자회담처럼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하지만 이번 전쟁의 결과 이란은 미국하고 그거는 어쨌든 영내 최강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나 힘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 어떤 어떤 역학의 방정식이 바뀐 거죠.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아마 여기에 이란 역시 그 목을 맨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로 봐요. 제가 네.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이 서아시아 영내 어떤 그 힘의 방정식 이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슬람아바드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예. 인근 국가들 사우디부터 터키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파키스탄 당연히 들어가고 예. 어떤 새로운 어떤 외교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서아시아의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할 그렇죠. 수 있는 걸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는 미군들은 바레인 제5함대 기지도 많이 깨졌고 카타르 기지들도 다 박살나버렸고 사실상 사우디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해서 파키스탄, 이란, 튀르키예, 사우디, 카타르 등이 함께하는 그런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UAE 같은 경우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죠. 아, 이 과정에서. 모르겠- 왜냐하면 실제 이란하고 전쟁을 했잖아, UAE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중국의 입지가 이 새로운 이슬람아바드 프로세스 예. 속에서 아마 입지가 더 넓어질 겁니다. 동시에 러시아 역시 더 많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어떤 추동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찌 보면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면서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이란이 부각되고 그것을 받쳐주는 세력으로서의 이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죠. 뒤에 등장한다, 내부에 배후에 놓이는.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그 힘의 방정식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서아시아 질서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영내 패권이 상대화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까지 절대적인 어떤 힘의 지위에서 예.
상대화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때 그 미군 기지가 다시 중동에 들어서냐 마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그 미군 기지가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버전 중에 보면 미군들은 철수한다 버전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저는 그 들어가 있는 조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 버전에 그게 쏙 빠져 있는데 그 부분 한 줄이 좀 빠져 있던데. 네. 그렇지만 다른 버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철수한다. 어떤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다면 미 오함대를 발해인데 오함 재건할 거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니까 군함은 안 된다는 안 거 된다고 아닙니까? 했는데. 만약 군함이 들어간다면 또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예. 예를 들어서 또 군함을 집어넣고 전쟁을 또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내 국가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당장 페르시아만 국가뿐만 아니라 예. 서아시아 전부가 이제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 외교적인 그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 이 속에서 그러면 미국이 저번 과거처럼 다시 못 들어간다. 이거죠. 군대를 집어넣고 하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원래 그 트럼프의 외교 전략, 서아시아 전략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역의 균형자. 네. 자기들은 뒤에 그랬죠. 빠지고. 근데 이 그림이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림은 그게 미국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역의 균형자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위치로 돌아갈 건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란의 강자로서의 등장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다극화 질서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보면 이제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봐도 그렇고 또 중러 회담 그리고 조중 회담을 봐도 세상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이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을 막을 길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전후 세상에 대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원래 계획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유럽 한이유. 다녀온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조속하게 다시 한번 김창회 찬 특집을 만들어서 예. 선생님하고 한번 하기로 하고 이 전후 질서 이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좀 마지막 그거는 좀 양가적인 흐름과 운동 방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게 한편에서는 분명히 다극화 경향은 강화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방금 이번 또 특히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쟁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다극화 전쟁이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란이 있지만 그 배후라기보다 뒤에는 지원 세력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의 정세가 여전히 이건 잠정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향후 정세의 여하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러시아의 대규모 아마 군사 협력 강화는 계속될 겁니다. 이란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경제 지원도 계속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브레진스키가 과거에 미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이야기했던 불만의 동맹 뭐냐면 러시아, 중국, 이란의 이게 미국 외교의 악몽이라고 그랬거든요. 악몽이라고 그랬죠. 악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불만의 동맹에 이름 붙였고 여기에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더 강화될 거고. 반면에 다른 한편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특별한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한편에 다국화 경향이 강화되지만 또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내부에 예를 들어 인도처럼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선생님과 이 좀 특집으로 몇 번 더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란 특집으로 오늘 좀 예. 다루고요. 예. 이 유럽 갔다 온 이야기도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예, 좀 많이 예.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특집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